좋아요, 구독. 이제 지금 시점부터는 이제 제가 바라보고 있는 뭐 섹터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도 관심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섹터는 사실 반도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결국 이제 상반기 때 거래 대금들이 굉장히 좀 많이 실렸던 주도 섹터이기도 하고요. 또 지수의 좀 상승의 촉발을 일으켰던 부분들이 또 반도체이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과 종합적인 견해로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이렇게 단기간에 급락이 나오면은 보통 기술적 반등에 대한 요건도 좀 강하게 들어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물론 이제 엔비디아 앞전에도 이제 항상 대표님하고 말씀을 해드렸지만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. 숫자는 굉장히 잘 찍히는데 엔비디아를 바라보고 있는 눈높이 자체가 너무나도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일단은 어느 정도 우려감이 좀 작용을 했던 부분들. 뭐 가장 큰 이슈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블랙일 이슈 부분들이 가장 큰 요소로 좀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도 앞전에 이제 유창희 대표님이 항상 말씀해 주신 거 공감이 됐던 부분들이 실적이 안 찍히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실적이 안 찍히고 그 기대감으로만 주가를 2차전처럼 위로 올려준 부분들이 아니라 실적이 찍히는 부분들을 눈으로 확인을 하고 나서 그게 계속해서 프리미엄이 부여가 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인 충격으로 이 노이즈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한 차례 좀 급락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저는 일단 이런 급락세 정도면은 아마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. SK하이닉스나 뭐 그리고 HBM 관련주들은 투자자들이 다시 한 번 더 좀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반도체 한번 기술적인 반등을 좀 먹어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 안에서도 일단 저는 한미반도체를 일단은 좀 관심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SK하이닉스, 삼성전자 뭐 둘 다 굉장히 HBM 쪽에 대한 경쟁 구도 심화되면서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결국 이제 저는 중요한 이 키 자체는 한미반도체가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.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라는 이 두 가지의 좀 칼을 가지고 일단 저는 향후에는 계속해서 좀 성장성이 부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아직까지는 뭐 삼성전자랑 거래를 트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결국 삼성전자도 엔비디아 쪽과 거래를 트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엔비디아의 가이드라인에 맞게끔 삼성전자가 유지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본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 저는 한미반도체의 손을 분명히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면 결국 한미반도체 입장에서는 지금의 실적도 굉장히 잘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거래처까지도 만약 확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 외형 성장과 실적 성장 뭐 두 마리 토끼는 충분하게 계속 잡아나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이미 주가도 고가 대비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. 중장기 2편까지 좀 빠지면서 일부 기간 조정이 좀 나와준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한미반도체 지금 라인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로 좀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물론 지금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구간입니다. 손익비가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좀 명확하게 잡으셔야 돼요. 뭐 아직까지는 새로운 뉴스로 좀 작용을 해가지고 반도체 쪽에 투심이 좀 악화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 좀 급속도로 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한미반도체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10만 원은 좀 지켜줘야 된다고 봅니다. 10만 원은 일단 단기적으로 지켜줘야만이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10만 원 라인대를 꼭 생각을 해두시고 오히려 반등이 여기서 정확하게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저는 조금 더 크게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한 14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좀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부분들 좀 관심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다음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는 또 관심 있게 또 보고 계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지. 네, 결국에는 뭐 이제 시장이 좀 강한 쪽을 좀 트레이딩 한다라면 사실은 지금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한 몇 주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공격적으로 매매를 할 자리는 아니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. 그렇지만 또 사야 되는 이슈가 좀 있거나 좀 그러니까 작은 테마가 아니라 좀 추세가 좀 전환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본다라면 좀 그 안에서 이슈가 있는 쪽을 좀 매매를 해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럼 결국에 이제 배터리 BMS 쪽이 아닌가 생각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민테크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은 뭐 지금 계속 뉴스가 나오는 게 배터리 화재 아니겠습니까? 사실은 근데 전기차보다 내연기관 차량의 화재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고 내연기관 차량도 화재가 한 번 나면 연소하기가 쉽지 않은 건 비슷한 논리인데 어쨌든 전기차 화재 이번에 인천에서 사고가 좀 크게 나오다 보니까 좀 계속해서 조금 뉴스를 만들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배터리 관리 시스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주목도가 더 높아지고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민테크는 이제 3세대 배터리 진단 기술을 좀 가지고 있고 국내 EIS 배터리 진단 시장의 90%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보면은
지난주죠. 지난주 나온 뉴스가 이제 그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이제 화재가 났는데 뭐 뉴스마다 다릅니다만은 최고 온도가 어떤 데서는 1000도, 뭐 어떤 데서는 한 5, 600도까지 올라갔다라고 하죠. 그래서 특히 테슬라의 제품들은 배터리 셀입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설명해 드리면 건전지를 이렇게 깔아놓고서는 네네. 차량을 만드는 거고, 현대차는 배터리 팩이에요. 이 팩으로 이제 배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배터리 팩을 이제 붙여놓고서는 이제 차량을 만드는 것인데, 아무래도 배터리 셀이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한 5천 개 정도가 5천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100% 좋은 제품만 들어간 게 아니라 한 99% 정도라고 해요. 그러면 남은 한 최소 그러면 몇십 개 정도는 약간 불량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가 더 중요한 게 인식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래서 테슬라에서 약간 수혜주로 불리고 있고요. 또 국내 톱티어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뭐 LG, 삼성, SK 등을 해서 다 거래를 좀 맺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조금 주목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만 본다라면 사실은 지금 딱 이제 지난번 8월 초 1차 상승하고 나서 횡보 구간에 있어요. 근데 아까 한빛 레이저 같은 경우는 상장하고 나서 사실은 올랐어요. 그러니까 6,000원에 상장하고 나서 한 18,000원까지 네. 올랐다가 쭉 빠졌다가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데, 민테크는 단 한 번을 못 올랐어요. 차트 잠깐 보신다라면 5월 3일에 상장하는 날 그날이 시가가 거의 고점입니다. 그리고 단 한 번도 상승하지 못하고 거의 뭐 90% 하락한 거나 마찬가지, 한 70% 이상 하락했다가 이제 좀 올라온 거거든요. 그럼 여기서 한 번은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배터리 화재라든지 혹은 배터리 검사 장비 쪽을 본다라면 민테크 좀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